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저한테 놀러 왔는데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포밀리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제가 없지 않나요? 한 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100일 동안 혹은 그 이상 풍요로움 또는 뭐 사랑 뭐 건강을 느꼈는데 제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거 약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 요즘에 마음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은 안 바뀌지.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아, 여기에서 아, 나 풍요롭다. 사랑이 충만하다. 이걸 느껴요, 그죠? 아, 근데 왜 현실은 안 바뀌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죠? 밑에 뭐 그릴지 알겠죠? 딱 보니까 이게 있거든. 자,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표층의식과 밑에 심층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요 껍데기만 보거든요. 껍데기. 그래서 아 내가 풍요로움을 느끼면은 풍요롭구나. 아 내가 사랑을 느끼면은 아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 껍데기만 봐. 나 지금 건강을 느끼는데 왜 내 현실은 건강하지 않지?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합쳤을 때 심층의식 플러스 표층의식은 현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합쳐서 제일 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건데 뭐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당연히 얘가 현실이 되지. 얘는 안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씩 스며들겠지만 아직 여기까지 안 바뀐 겁니다. 감정은 그림이 블랙 뭔 소리예요? 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감정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껍데기만 이렇게 느끼고 있고 속에서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하면서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딱 구체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느껴.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풍요로움을 느끼고 해도 속에서 뭔가 아직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내 감정을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보니까 행복해. 근데 이 내면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밑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양가 감정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양가 감정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근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심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표층 의식도 약간 반은 행복하고 반은 불행하고 속에서도 뭐 약간 일부는 행복하고 일부는 불행하고 약간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림은 되게 심플하게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 심플하진 않죠. 약간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자꾸 뭘 쌓으니까 이게 금방 무너지죠. 이 속에 있는 건 나쁜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의 모델링에서 비탈리 기베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창조를 할 때, 현실을 이렇게 창조를 할 때 얘를 먼저 닦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걸 닦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전체가 현실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바뀌고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 돼갖고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풍요로움을 생각하면서 창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핍한 현실이 창조가 되는, 안에 있는 것들을 정하나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끄집어내니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껍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사실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 공부를 할 때 꼭 뭔가를 창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감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표층의식, 심층의식, 이게 합쳤는데 0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50이 약간 딱 중간이라고 봤을 때 이게 자 50보다 높아, 밝은 쪽이야, 50보다 높아, 그러면은 좋은 감정을 느껴. 좋은 감정을 느끼고요. 이게 만약에 낮으면 나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뭐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자기 객관화라고도 하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주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좀 객관화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각을 하고 살면은 현실에 괴리감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 진짜 현실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는 현실의 괴리감이 날 힘들게 해요. 감정을 제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는 행복한데 속에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겉에는 되게 행복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이제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근데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 5만 가지 생각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감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그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긍정이에요. 자, 이런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저한테 놀러 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포밀리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제가 없지 않나요? 한 번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말한 어떤 이제 멘트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일 수는 있는데 단어 자체를, 표현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되게 그럴싸하고 듣기 좋기 때문에 저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정립을 해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정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써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나를 아름답게 꾸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비유를 하면은 자, 이게 나야. 이게 나예요. 자, 뭐 키도 작고 다리도 짧고 비율도 안 좋아. 이게 나야. 근데 이런 나를 나는 되게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비율도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는 이게 아닙니다. 난 이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왜곡. 현실 왜곡이 마음 공부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난 가난한데 아니야 나 부자야. 이거를 마음 공부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가난한데 아닌데 나 부자인데 속에서는 계속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나 부자야. 이렇게 우기는 게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우기는 게 마음 공부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의 출발은 시작은 이게 나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받아들이는 거. 자, 마음 공부의 시작은 허용에서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 자, 마음 공부의 시작은 허용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허용?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용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이게 나야 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바꿔야 돼, 나 이게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건 허용이 아니죠. 나는 그냥 이래, 나는 뭐 키도 작고 다리도 짧고 뭐 머리도 크고 막 그래, 그냥. 근데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저번 주랑 이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차트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들 있죠. 아, 이 떨어지는 구간도 나다. 이 떨어지는 구간들, 올라가다 떨어지는 구간들, 이것도 나다. 허용하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이것도 나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내 모습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데서 시작하라는 거죠. 아, 난 이게 싫으니까 난 이 모습을 허용하고 살래. 난 이거야. 이게 근데 마음 공부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되게 미묘한 차이인 거죠.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근데 그 아다르고 어다른 게 마음 공부에서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거는 난 싫어, 나 아니야. 그건 뭐예요?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늘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아, 가난한 내가 싫고, 못생긴 내가 싫고, 연애 못하는 내가 싫고, 뭐 이런 내가 싫고 저런 내가 싫고, 뭐 공부를 못하는 내가 싫고, 마음이 조그마한 내가 싫고, 뭐가 싫고 계속 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계속 싫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심상화를 하고 확언을 할 때 그 모든 것에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난 내가 싫어, 나는 내가 싫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기저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아, 다시 그려볼게요. 나와봐.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 깊은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내가 싫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나는 부자야, 이러고 있다고. 이게 봐봐요,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밑에 감정이 뭐냐면은 나는 나를 부정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걸 한다고요. 보통 많이들 보면은, 제가 이제 포뮬리들을 수천 명을 만났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내가 싫어,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내가 너무 싫어, 이게 너무 싫으니까 난 빨리 날 바꾸고 싶어, 이런 모습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충사님, 빠르게 하루아침이라도 내가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요청에 뭐가 있냐면은, 아, 충카님, 저는 지금 모습에 제가 너무 싫어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요, 나를 부정해. 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현실이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나를 부정하는 자기 혐오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자기 혐오에서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의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좋아가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하지. 왜냐면은 그런 내가 싫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나는 부자야라는 말보다도 풍요로움을 조금씩 더 느끼면 어떨까?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공부 결국에는 느낌의 영역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나는 부자야가 아니라 나 그냥 이런 모습이 난데,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습에서 풍요로움을 조금 더 느끼면 어떨까? 나는 너무 내가 싫어, 빨리 나는 풍요로울 거야, 나는 풍요도 없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그냥 내가 지금 이 결핍감 느끼는 거, 그래, 이게 나야, 이렇게 결핍감을 느끼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게 나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 현실이 이러했구나. 그거 뭐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말해보세요. 이게 나였구나. 한번 해보세요. 자, 소리 내서.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는데 나는 이걸 부정하고 살았구나. 그죠? 이게 나였구나.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죠? 이거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나구나. 뭔가 내가 꾸며내는 나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나야. 그게 뭐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결핍하든 뭐 막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든
그게 나야 그냥. 아 그러고 살아왔구나 그냥.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그 상태에서 아 내가 바라는 걸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그냥 제안을 하는 거죠 나한테. 그 안정적인 에너지의 상태에서.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의 출발이라는 거죠. 온전한 출발. 나를 부정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결국에는 나를 긍정하는 것 해서 출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긍정이란 이런 거죠.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은 이거다. 아 난 이게 싫으니까 나 바꿀 거야. 이건 긍정이 아니잖아요. 내 밝은 면, 내 잘생긴 면, 내 좋은 모습은 받아들이고 나쁜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나를 반쪽만 긍정하겠어. 반쪽만 나를 긍정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나는 문제가 있어서 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바꿔야 돼가 아니라 아 지금 모습 그대로 이게 난데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걸 허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사람이. 재밌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허용하면 오히려 되게 안정적이고 그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져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게 진짜 마음 공부의 온전한 시작이에요.